남조선은 60년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후진국에 불과해.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지.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 북한 선수단에게는 그야말로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들이 뒤떨어진 남조선이라며 무시해왔던 한국이 사실상 K올림픽의 주역으로 전 세계를 휘어잡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접히는 핸드폰이라니. 이런 기술이 남조선에 있었다고? 북한 선수들이 처음 접한 삼성의 Z 플립 6을 손에 쥐고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남조선은 더 이상 후진국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배워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양궁팀의 기계 같은 정확성과 펜싱팀의 압도적인 승리, 그리고 전 세계가 열광하는 K-퍼포. 북한 선수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수많은 외국인들이 줄을 서며 K올림픽이라 외치는 모습을 보며 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니, 남조선은 이것밖에 없는 거 아니었냐고? 이제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 북한 선수단과 관리 요원들이 무엇에 그리 충격을 받았는지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누르시면 복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 북한 선수단과 동행한 29살 관리 요원입니다. 저와 북한 선수단은 8년 만에 국제 무대로 복귀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2016년 이후로 국제 대회에서 모습을 감췄던 북한 선수들이 다시 세계 앞에 서는 순간 그 의미를 저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평양에서 출발하는 순간부터 선수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결기가 엿보였지만 어쩌면 그들 대부분이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직은 실감하지 못했을 겁니다. 출발 당일 우리는 새벽부터 분주했습니다. 선수들이 마지막으로 짐을 점검하고 간간히 물을 마시며 긴장을 풀려는 모습이 보였지요. 저 역시 타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기에 그들과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선수들이 철저한 통제 아래 출국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국 땅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평양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항상 조국을 대표하는 자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파리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철저한 감시와 통제 속에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숙소에 걸린 거대한 인공기를 보며 다시 한번 조국의 존재감을 느꼈습니다. 선수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낯선 땅이었습니다. 저와 다른 관리원들은 선수들이 외부 세계와 접촉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맡은 역할은 그들이 북한 정부의 지침을 엄격히 따르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그 어떤 더러운 외래 문물도 절대 허락하지 않을 각오였습니다. 우리는 파리 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이 입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처음으로 보는 남조선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우리는 한국을 후진국의 경제 수준도 1960년대에 머물러 있으며 매우 가난하고 살기 힘든 나라라고 배워왔습니다. 우리에게 한국은 위대한 북한에 기생하는 덜 떨어진 남조선일 뿐이었습니다. 남조선은 가난하고 문화적으로 우리보다 한참 뒤떨어진 곳이라고 철저히 교육받아왔지요. 우리는 그들을 남조선 괴뢰라고 불렀고 그들이 우리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은 꿈에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조선이 뭐 대단하겠어. 이 생각은 우리 모두의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처음에는 파리의 화려함과 자유로운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그리 큰 감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저 낯선 곳에 왔다는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우연히 한국의 코리아 하우스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심하게 그 앞을 지나치려 했습니다. 그때 같이 온 다른 관리위원 중 한 명이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저런 남조선 것들이 뭘 안다고 저렇게 설치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저도 속으로는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남조선이 뭐 얼마나 대단한 걸까? 그들의 치장과 잔치가 얼마나 볼품없을지 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들을 낮잡아 보고 있었지요. 평양에서 그렇게 배웠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코리아 하우스에서 울려 퍼지는 밝고 활기찬 음악,
그곳을 둘러싼 인파의 열기 그리고 그들의 웃음소리가 우리를 멈춰 세웠습니다. 순간 다른 관리위원 중 한 명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 남조선인가? 그의 목소리에는 분명히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그 대화에 동조하며 머릿속이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그 앞에 다가갔지만 코리아 하우스 앞에서 우리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수많은 인파가 우리를 멈춰 세운 것입니다. 사람들이 긴 줄을 서서 입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홍보관은 한산했지만 유독 이곳만은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고 다양한 체험과 음식들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듯 했습니다. 이곳이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저는 한국 가수들의 음악이 흘러나오고 다양한 인종의 외국인들이 K-파푸이라 외치며 춤을 따라 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 장면은 저와 다른 관리위원들에게 너무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들이 왜 남조선의 음악에 이렇게 열광하는 거지? 우리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은 한국 음식과 문화를 K푸드, K팝이라며 코리아의 K를 붙여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광경은 우리가 평양에서 배웠던 남조선의 이미지와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한국의 활기차고 번영하는 모습은 우리가 평양에서 교육받았던 모든 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무시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생각이 밀려들었고 그 생각은 저를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코리아 하우스에 긴 줄을 서는 사람들을 보며 한국이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나라임을 분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전 세계 기자들이 그 장면을 놓치지 않고 카메라에 담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선수들의 마음속에 깊은 흔적을 남길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후에도 선수들은 마치 그 광경을 잊을 수 없다는 듯 코리아 하우스를 계속해서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의 표정 속에는 알 수 없는 부러움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우리가 알던 세계가 얼마나 좁고 제한적이었는지를 깨닫는 순간 저는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모든 것이 뒤집힌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지금껏 믿어왔던 것이 거짓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웠고 그로 인해 머릿속은 혼란스러움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관리위원들 역시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내 마음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우리는 조국을 대표하는 자들이다. 이런 것에 흔들려선 안 된다. 이 생각으로 제 정신을 부여잡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금방 정신을 차린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또 다시 덮쳐온 새로운 충격과 현실은 우리를 다시 혼란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파리 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들이 보여준 눈부신 활약은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수준이었고 이는 북한 선수단에게 큰 혼란과 열등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 사건은 한국 양궁팀이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양궁이 유명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경기를 직접 보니 그 수준이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한 발 한 발 마치 기계처럼 정확하게 목표를 맞추는 그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습니다. 관중석에서는 한국팀이 화살을 쏠 때마다 기대에 찬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메달을 휩쓰는 한국 선수들의 모습에 우리는 그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외국 기자들은 한국팀의 승리에 대해 양궁에서 한국을 이길 팀은 없다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들으며 알 수 없는 열등감과 부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일 인상이 깊었던 사건은 한국 남자 펜싱팀이 사부르 단체전에서 사상 최초로 올림픽 3연패를 달성한 순간이었습니다. 특히 오상욱 선수는 단체전과 개인전에서 모두 금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남자 사부르 역사상 최초의 올림픽 2관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진정으로 충격을 받은 것은 단지 그들이 금메달을 따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오상욱 선수의 잘생긴 얼굴을 보고 받은 충격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우리는 남한 사람들은 작고 마르며 전혀 볼품없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끝나고 오상욱 선수가 보호구를 벗자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의 얼굴은 매우 잘생겼고 남자다운 모습이 돋보였습니다. 그 순간 경기장 곳곳에서 환호성과 탄성이 터져 나왔고 주변의 다른 외국인들도 오상욱의 외모를 칭찬하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남조선 남자들은 다 저렇게 잘생긴 건가? 같이 있던 북한 관리위원 중 한 명이 놀란 듯 중얼거렸습니다. 외국인들은 그의 실력뿐만 아니라 외모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 기자는 오상욱은 마치 영화 속 주인공 같아. 저렇게 잘생긴 선수가 이렇게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있다니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주변의 관중들 또한 그의 외모에 대해 이야기하며 한국 남자들은 다 저렇게 키도 크고 잘생긴 거야? 라고 놀라워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우리가 배운 남조선은 열등하고 초라한 곳이었는데 직접 목격한 한국의 모습은 화려하고 세계적으로 훨씬 인정받는 나라였습니다. 북한 선수들도 이런 반응을 보고 당황스러워했을 것입니다. 한편 동행한 북한 관리위원들 사이에서 가장 큰 화제가 된 것은 탁구 여자 단식에 출전한 신유빈 선수였습니다. 신유빈은 귀여운 외모와는 달리 괴물 같은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경기는 박진감 넘쳤고 비록 아쉽게 패배했지만 경기 후 신유빈이 하야타 히나에게 다가가 웃으며 축하를 건네고 포옹하는 장면은 외신뿐만 아니라 북한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신유빈의 환한 미소와 매너 있는 태도는 우리에게 또 다른 충격을 주었습니다. 평양에서 배워왔던 남조선 사람들.